안녕하세요. 이시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 30호 사건에 대해서 징계조정위원회 강경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인용된 판결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문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2019년 1월 16일 고등학교장이 한 전학처분을 취소하고 서면사과나 접촉 위반 및 보복행위 금지 그리고 출석정지 10일 이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사건 개요는 청구인은 사건 발생 당시에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던 남학생들이고 가해 학생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으로서 그 해당 학교 레슬링 선수들이에요. 가해 학생은 해당 학교 4층 화장실 앞에서 청구인에게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았고 청구인 일이 없다고 하니까 가해 학생은 없게 생겼네 하고 이에 청구인이 일이 아이씨 하고 라고 하였고 가해 학생은 청구인 일의 뺨을 때리고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턱을 2차례 폭행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여 청구인에게 전치주의 상해를 입히게 된 거죠. 그리고 청구인 일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맞아 울고 있는 모습을 학교 구부 4명이 담임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담임 교사가 청구인 일을 불러 가해 학생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자 청구인 일은 가해 학생이 1학기 때부터 청구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이유 없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였으며 청구인 2에 대해서도 가해 학생이 복도나 화장실에서 뺨을 때리거나 촉구 같은 레슬링 기술을 사용하여 괴롭혔고 매점 앞 잔디에서 목을 조르거나 발차기를 하였으며 복도에서 반강제로 기절놀이를 하여 기절을 한 적이 있다고 하였어요. 이에 담임교사는 다음 날인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으로 사안을 접수시켰어요. 그리고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에게 전학 이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4시간, 5시간 조치를 통지하였어요. 이에 대하여 가해 학생은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심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원처분을 취소하면서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0일 이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을 부과한다고 결정하였어요. 이 사건 청구인들은 가해 학생이 이 사건 원처분처럼 전학을 가기를 희망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우리 위원회에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청구인의 주장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가해 학생은 청구인들을 복도 및 계단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유 없이 청구인들을 불러 뺨을 수차례 때리거나 야 이 놈아 하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폭력을 일삼아왔고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아요. 가해 학생은 청구인들에게 촉구 기술로 기절시켜 보겠다며 이를 강요하였고 청구인들이 싫다고 하자 반강제로 가위바위보를 시켜 가위바위보에서 진 청구인 이의 목을 졸라 청구인 이의 입에서 거품이 나고 기절에 이르게 하는 이렇게 하고는 그 모습을 보고 웃었어요. 그리고 청구인 이가 점심 식사 후 레슬링부 친구들을 만나 잔디밭 쉼터에 있을 때 가해 학생이 노래를 하게 하였고 가해 학생이 노래를 부른 후 같이 있던 친구들이 모두가 웃게 되는데 가해 학생은 유독 청구인 이에게만 날라차기로 넘어뜨린 후 촉구 기술로 청구인 이의 목을 졸라 기절 직전까지 가게 하였죠. 가해 학생은 웃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유독 청구인 이에게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는 가해 학생이 평소 청구인 이에게 반복적인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청구인 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에서 그의 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가해 학생은
청구인 1에게 여자친구 있냐? 없게 생겼다는 등 아무 이유 없이 외모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고 청구인 1의 뺨을 때렸으며 청구인 1이 이에 불만을 표시하자 화장실로 끌고 안면을 가격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청구인 1은 폭행에 의한 고통과 모멸감 등으로 참을 우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위 사안은 교내 조사 등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 가해 학생을 폭행은 지속적이고 일상적이었어요. 이처럼 가해 학생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일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던 바 이는 용서할 수 없는 학교폭력이 분명하며 이에 대한 가해 학생은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크게 뉘우치지도 않고 있었죠. 이러한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해 원처분기관이 이 사건 원처분인 전학처분을 내렸음에도 피청구인은 가해 학생에 대한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면서 출석정지 10일을 부과하였으며 피청구인이 내린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재량권 일탈 남용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하며 가해 학생은 유독 청구인들만을 대상으로 삼아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의 동기는 오로지 힘의 우월감을 내세워 괴롭히기 위해서 였으며 폭력의 장소도 많은 학우들이 공개되어 있는 곳이어서 자존심이 센 남학생인 청구인들에게 모욕감과 수치감을 주었어요. 특히나 가해 학생은 해당 학교 학생이었고 청구인들은 다른 반으로 특별한 교류가 없는 단 만날 일이 없음에도 이유 없이 불러 폭력을 행사했는 바 이는 고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며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어졌으므로 지속성 역시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가해 학생이 청구인 이의 목을 졸라 기절에 이르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이로 인해 청구인 이는 누가 자신이 못 근 채 손만 대어도 놀랄 정도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으며 청구인 이는 가해 학생의 폭력으로 장애 및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과 그 태도의 진정성은 사안조사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학교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가해 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청구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인지능력, 감수성 등이 많이 부족하여 크게 뉘우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특히나 가해 학생은 자신의 학교폭력 행위를 놀이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고통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을 등을 보면 가해 학생의 반성은 높이 평가될 수 없고 또한 가해 학생이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신청하면서 청구인들의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라며 학교폭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청구인들을 기만한 것 등을 보면 가해 학생의 반성은 낮거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청구인들의 보호자에게 화해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화해 시도는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가해 학생 측의 화해 시도는 전학 처분으로 인해 가해 학생이 레슬링 선수로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지극히 가해 학생 위주의 화해 시도였으며 피해 학생인 청구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조하는 화해 시도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의한 판단 점수가 16점 이상으로 전학 조치가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은 레슬링부 특기생으로 청구인들과 힘의 불균형과 신체 능력의 차이점을 종합하여 원처분 기관의 전학 처분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3에 의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2 제2항에 따라서 학교의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내린 전학 또는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피청구인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재심 청구를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18조 2에 따라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해당 권한은 제출된 자료 및 위원회 출석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법 및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심리하는 폭넓은 재량 권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이 청구인 이의 목을 졸라서 기절하게 만든 사안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판단되지만,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절놀이가 당시 교내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 이가 다른 학생들과도 기절놀이를 해봤던 점, 가해 학생이 먼저 기절놀이를 제안하고 청구인들에게 거절당하자 가해 학생이 청구인들에게 자신도 함께 참여하겠으니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고 설득한 후 여기서 진 청구인 이의 목을 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하기는 싫었지만 했다는 청구인의 발언을 보면 기절놀이가 가해 학생이 청구인들을 폭행 협박했다든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청구인들이 전혀 정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위바위보라는 확률 게임을 통해서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소극적으로만 기절놀이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이 청구인들을 지속적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점을 살펴보면 2018학년도 초에 청구인들이 가해 학생을 놀린 것을 계기로 서로 알게 되었던 점과 자주 만나서 어울리는 사이는 아니고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거나 청구인들이 가해 학생의 반에 올 때 만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가해 학생과 청구인들이 같이 다니는 무리가 있는지 확인되기 어려우나 청구인들은 친구로서 자주 같이 다닌다는 점, 운동선수인 가해 학생이 힘의 우위에 있긴 하지만 청구인들도 마주치거나 어울릴 때 가해 학생들을 비아냥거리거나 웃으면서 놀리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사건과 폭행한 사건 외에 가해 학생이 청구인의 뺨을 지속적으로 만날 때마다 때렸다는 것은 양측의 주장이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 학생이 청구인들을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괴롭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회의록과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에 따라 화장실 폭행 사안의 지속성과 고의성에 대해 살펴보면, 가해 학생이 청구인 일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았을 때 없다고 답해서 없게 생겼다고 했더니 청구인 일이 욕을 했고, 이에 대해 가해 학생이 청구인 일의 뺨을 때렸더니 욕을 심하게 했으며, 이에 분개한 가해 학생이 청구인 일의 얼굴을 2대 때렸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가해 학생이 처음부터 청구인 일을 폭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청구인 일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폭행을 한 것은 아니고, 가해 학생이 우연히 마주친 청구인을 놀리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욕설을 하자 폭행을 한 것으로 이 폭력 사안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가해 학생이 화해의 시도와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학부모 사이에도 의사 표시도 하였지만 화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해 점수를 없음으로 단순히 부여한 것은 비청구인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사안에서 가해 학생 측의 화해 시도 중 일부 내용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변론으로 하고, 가해 학생 측의 화해 시도와 의사가 계속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위원회 당시에도 가해 학생의 보호자는 화해의 의사가 여전히 있고 가해 학생 본인도 청구인들을 접촉하지 못하는 상태라 사과를 제대로 못하였으나 사과의 의사는 계속 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피청구에는 화해의 정도는 없으면서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투기 종목인
레슬링 선수이고 신체적으로 청구인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기분만 나쁘면 상대방의 뺨을 때리거나 놀림을 당한 상대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고 기절놀이를 하여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의 행동은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이다. 다만 견학 조치는 학교의 학적을 변동시키고 학교의 등하교 주거 등 생활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등 굉장히 무거운 징계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해 학생이 청구인들을 수개월간 연속적이고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했다고 보기 이는 어려운 점, 그리고 목을 졸라서 기절시킨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록과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일부 정상 참작의 요소가 있는 점, 사안 처리와 개시된 후 가해 학생이 청구인들과 접촉을 하거나 보복하려고 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이고, 이는 피청구인에게 부여된 재량권 내에서 광범위하게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가해 학생에게 전학을 취소하여 징계를 면하게 해준 것이 아니며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중한 징계를 부여하도록 하고 접촉과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도 조치를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관계 법령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인정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 및 각 당사자들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해당 학교 특정청의 남자 화장실 앞 계단에서 청구인들에게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강요해서 가위바위보에 진 청구인 이의 목을 뒤에서 양팔로 조이는 방법으로 기절을 시킨 적이 있다. 이 부분과 가해 학생은 해당 학교 매점 앞 잔디밭에서 노래를 하는데 웃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이의 등을 발로 차 뒤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뒤에서 양팔로 목을 조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적이 있고, 가해 학생은 해당 학교 복도에서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청구인 이의 왼쪽 뺨을 때렸다는 사실과 가해 학생은 남자 화장실 앞에서 여자친구 없게 생겼나라는 말에 청구인 일이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턱을 입에 쳐 청구인 일에게 전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살펴보면 청구인들에게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청구인들은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들이고 가해 학생은 원처분 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원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재심 청구를 통해 취소를 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가해 학생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부과했어요.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원처분 기관에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면서 가해 학생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릴 것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은 자신의 사건에 대한 가해 학생에게 지나치게 경미하게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그 조치에 관해 취소를 구하고 더 중한 조치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법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재심의 기회를 허용하면서 피해 학생에게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도모하지 못하게 한다면 평등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예를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청구인들이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들로부터 자신들의 가해 학생에게 경미하게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다투면서 우리 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에요.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의
실체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가해 학생이 2018년 7월 중 초순 가위바위보를 통해 청구인 2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것과 관련하여 가해 학생 또한 청구인들과 함께 가위바위보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소극적으로 기절놀이에 동의했다고 판단을 하였어요. 그러나 청구인들은 가해 학생이 청구인들에게만 가위바위보를 하게 하였고 청구인 2가 치자 가해 학생이 청구인 2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해 보이는 목격 학생의 진술도 가해 학생이 가위바위보에 동참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가해 학생이 청구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서울가정법원 2019 부 125호 결정서에 적시된 범죄 사실에 의하더라도 가해 학생은 청구인들에게 가위바위보를 시킨 후 그중 청구인 2가 가위바위보를 지자 청구인 2의 목을 졸라 기절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가해 학생 또한 가위바위보에 참여하겠다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해 학생은 청구인들 중 누가 자신에게 목을 졸라 기절을 할 것인지를 가위바위보로 정하도록 요구할 정도로 힘의 우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가해 학생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기절놀이를 강요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2가 소극적으로나마 가해 학생의 기절놀이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2가 이전에도 다른 학생들과 기절놀이를 한 차례 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으나 만약 위와 같이 가해 학생이 기절놀이를 위해 강요한 가위바위보에서 청구인 1이 졌다면 가해 학생은 청구인 1의 목을 졸라 기절케 하려 했을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 2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의 일부 다른 학생들도 기절놀이를 해본 적이 있었다고 하여 레슬링 선수인 가해 학생이 신체의 물리력을 이용하여 동급생의 목을 졸라 기절을 시키는 폭력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평소에 가해 학생을 비아냥거리거나 놀린 적이 있어서 가해 학생이 청구인의 뺨을 일에 살짝 때렸을 적이 있을 뿐이고 가해 학생이 청구인 일에게 여자친구 없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청구인 일이 반발하자 일에 때린 것만 인정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의 평소 학교 생활 및 청구인들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여러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면 가해 학생은 청구인 1 및 청구인 2가 가해 학생이 축구 시합 중 축구를 잘못하는 것을 보고 놀렸던 것을 계기로 이들을 싫어하게 되어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크고 작은 폭력을 행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구인 1에게 내가 만만하나 뭐며 여러 차례 뺨을 소리날 정도로 때렸다는 것은 가해 학생이 청구인 이를 동급생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위계질서의 아래로 보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청구인 일이 가해 학생에게 모욕감을 주는 이른바 패드립을 가해 학생에게 하고 조롱하는 말투로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의 주장 위에 다른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본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가해 학생의 청구인 1에 대한 전치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가해 학생이 청구인 1에게 여자친구 있냐 없게 생겼다며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위와 같은 가해 학생의 주장과는 상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오네요. 아울러 가해 학생은 자신의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 웃는 여러 동급생들 중에 유독 청구인 2만을 뒤쫓아가 등을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청구인 2의 목을 양팔로 조였던 적이 있고 목격 학생의 진술에 의하면 가해 학생이 청구인 2의 목을 졸라 청구인 2가 힘들어서 캑캑거리면서 숨을 쉬기 힘들어할 정도로 행해진 횟수는 해당 학교의 사안조사에서도
진 것 외에도 최소한 1회 이상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여 가해 학생은 청구인 E에 대해서는 또 자신의 위계질서상 아래로 여겼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피청구인은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청구인들 및 그 보호자들에게 화해의 시도를 한 점을 들어 가해 학생에 대한 이 사건 원처분을 감경하고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인들이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으로서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반면에 가해 학생의 보호자는 가해 학생과 장래를 위해 해당 학교에서 레슬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서해 달라며 가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나면 청구인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거나 남아있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없다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청구인들에게 화해, 용서 및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 학생 및 그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린 진정한 화해 또는 합의의 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법의 제정 취지는 학교폭력 당사자인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우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인 청구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 가해 학생과의 분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해서 주문과 같이 결정이 되었어요.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처리되는 건들이 참 많았었죠. 그러니까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떤 본인들만의 주장을 해서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나 하는 건 좀 자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결코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도, 실제로 만일에 그 친구가 레슬링을 계속해서 유명한 선수가 된다면 현재 다른 체육인들처럼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상 이시춘 행정사였습니다.